자, 이번 시간은 플러터 첫 강의입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키고요. 이렇게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 처음 키면 다른 화면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화면이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이 화면이 나왔을 때 여기 이제 플러터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이게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건데 플러터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플러터 애플리케이션을 넥스트 하고 이름을 플러터 퍼스트라고 할게요. 근데 뭐 퍼스트, 세컨드 뭐 이렇게 만들면 좀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일단 퍼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SDK를 잡아줘야 되는데 저는 얘를 툴에 플러터에다가 설치를 해놨거든요. 여기 경로를 잡아주고 그리고 플러터 로케이션을 플러터 퍼스트라고 이렇게 잡아줄게요. 디스크립션은 크게 상관없으니까 넥스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패키지가 나오는데 패키지는 그냥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플랫폼 채널 랭귀지라고 해서 include kotlin support android code랑 include swift support for iOS 코드 있는데 이거는 뭐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있으면 이제 안드로이드 그 자바 코드 쪽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거를 보낼 수 있는 채널 랭귀지를 어떤 걸 쓸 건지 물어보는 건데 두 개를 다 지원하기도 하고요. 안 써도 돼요. 지금 우리는 이걸 안 써도 돼요. 이걸 쓴다는 건 자바 코드랑 플러터 코드 이 두 개에서 다트 코드죠. 플러터 코드는 다트 코드랑 이렇게 메시지를 통신한다는 건데 그게 저희는 필요가 없습니다. 체크 해제하시고 피니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플러터라는 거 뭐냐면 그 자바에서 스윙을 써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뭐 아니면 그 C샵의 WPF나 뭐 C++의 MFC나 이런 걸 써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언어에서는 UI를 그 GUI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이 플러터도 마찬가지예요. 다트라는 언어에서 이 GUI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플러터라는 거. 근데 이제 그냥 라이브러리라고 하기보다는 툴킷이라고 불러요. 툴킷. 얘를 플러터를 UI 툴킷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UI를 만들기 위한 툴키트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다트로 너가 GUI를 만들고 싶으면 이 플러터를 쓰면 이 플러터가 UI 툴킷이니까 네가 만들고 싶은 이 그 앱 GUI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써서 할 건데 프로젝트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졌으면 제일 처음 할 거는 여기 이제 세모 버튼 있거든요. 요 클릭을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치고 요런 화면에서 Create Virtual Device 클릭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픽셀 3를 잡을게요. PIXEL3 발음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잡고 넥스트 하고요. 그리고 R 버전을 쓸게요. 30 최신 버전으로 넥스트 하고 뭐 따로 세팅해 줄 건 없고 그대로 피니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세모 버튼을 누르면 이상한 메시지가 잠깐 떴다가 끄면 이렇게 핸드폰 화면이 뜹니다. 최초 로딩이 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영상을 저는 좀 멈출게요. 완료될 때까지. 저 완료됐고요. 완료됐으면 요 기본적으로 코드가 하나 제공이 되거든요. 이거 세모 버튼 클릭해서 실행시키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다 됐고요. 화면이 하나 떴죠. 플러스 버튼 막 누르면 번호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건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7번 라인 마이너스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짧죠. 또 마이너스 버튼 눌러보면 짧고 또 눌리면 짧아요. 맞죠? 요거 삭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삭제할 때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컨트롤 W를 한번 누르면 블럭이 이렇게 잡혀요. 그 다음에 컨트롤 W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블럭이 잡히거든요. 여기까지 딱 삭제. 범위를 찾을 때 굉장히 좋아요. 컨트롤 W 삭제, 컨트롤 W 삭제. 이렇게 깔끔하게 남죠. 그쵸? 자, 여기서 프린트에서 하이 이렇게 적으면 이거 다시 한번 저장을 하면 얘는 이제 깨지겠지만 다 망가졌네. 하이 하니까. 자, 여기서 요건 안 되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메인이 안에 있잖아요. 그쵸? 저장하니까 이거 지워져 버리네. 이거 지우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state st라고 적으면 state list라고 뜰 거예요. 이거 엔터 한번 치고요. 클래스 이름을 first app이라고 할게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run at first 이렇게 저장. 이거 깨지는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세모 버튼 눌러서 다음에 이렇게 검은 화면이 뜰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여기 컨테이너에 엔터를 치고요. 이건 이제 컨테이너라는 클래스겠죠. 컨트롤 클릭해보면. 그쵸? 이 컨테이너라는 클래스인데 여기 중괄호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중괄호가 돼 있으면 얘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그런 파라미터거든요. 이 파라미터에서 컬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컬러 이렇게 하고 컬러스 이 스테이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엠버 저장하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플러터 앱이에요. 이 컨테이너는 HTML 해보신 분은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냥 di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 박스입니다. 빈 박스. 빈 박스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지울 때는 컨테이너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컨트롤 W 해서 삭제. 이렇게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W.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material 이게 왜 자동 완성이 안 되지? material 앱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거 안드로이드 쪽에서 쓰는 거예요. 만약에 iOS 쪽에서 쓰고 싶으면 쿠퍼티노 앱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자동 완성이 안 되지? 이상하네. 머터리얼 앱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면 여기 홈이라고 있잖아요. 홈. 얘가 얘도 이제 중괄호로 돼 있으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건데 여기 파라미터들이 있죠. 파라미터 중에서 홈이라는 걸 좀 써볼게요. 홈 해서 여기다가 스캐폴드라고 적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면 여기 이제 앱바라는 게 있고 바디라는 게 있고 바텀 내비게이션 바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부터 해볼 거냐면 내가 이제 그냥 컨테이너라고 해서 그냥 만들게 되면 어떤 구조가 안 잡히는데 이 메터리얼 앱이라고 해서 스캐폴드라고 하면 이 스캐폴드 메터리얼 앱의 스캐폴드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거예요 라는 뜻이고요. 이 스캐폴드는 뭐냐면 기본 구조를 들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냥 컨테이너라는 건 기본 구조가 없거든요. 그냥 빈 박스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바디라고 있는데 이 바디에다가 텍스트를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요 텍스트라는 위젯입니다. 여기다가 헬로라고 해서 저장하면 요 왼쪽 위에 헬로라고 이거 보이나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 자리를 차지하죠. 여기 있는 원래 휴대폰 제일 위에 있는 요 상단을 침범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스캐폴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Alt 엔터라고 치고요. Alt 엔터. 그럼 여기 뭐가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제 Wrap with widget이라고 있는데 엔터 한번 치고 그러면 요런 구조가 나와요.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Safe Area라고 있어요. 이게 자동 완성이 왜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아마 자동 완성이 될 거예요. 뭐가 망가졌나? 저장. 이 테스트 때문인 것 같은데 테스트 딜리트해서 날릴게요. 날리고 아닌데 먼저 세이프 오레아라고 해서 저장하면 이건 제가 다음 강에서 잡고 넘어갈게요. 저장하면
요 위험 범위를 벗어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저장만 하면 화면이 리로드 되잖아요. 여기 이제 핫 리로드라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엄청나게 좋은 기능이에요. 아니면 이게 세모 눌려서 다시 펌웨어 해야 되는데, 다시 펌웨어 하는 것보다 이 번개 버튼, 여기 핫 리로드인데 이게 훨씬 빨라요. 속도가. 부분적으로 변경된 것만 딱 컴파일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실행시켜 주거든요. 여기서 이제 변경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적으면, 저장하면 한 리로드가 실행돼서 변경된 부분만 다시 그려줘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스캐폴드가 딴 거를 들고 있는데, 컨트롤 스페이스 뭐 앱바라고 있죠. 그 다음에 앱바라고 하면 또 엔터를 치고 앱바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면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앱바의 백그라운드 컬러스 블루 라고 해서 저장하면 이 앱바 부분이 생겨요. 앱바도 들고 있죠. 기본 구조를 들고 있거든요. 스캐폴드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면 여기 뭐 액션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타이틀이라고 있을 거예요. 타이틀에 또 텍스트라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뭐 퍼스트 앱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여기 딱 튀어나올 거예요. 그쵸? 이 스캐폴드 좋죠? 그 다음에 여기 바디 밑에 엔터 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딱 해보면 여기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고 있는데, 여기 엔터 치고 플로팅 액션 버튼 이렇게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일단 이대로 저장을 해보면 여기 파란 색깔이 하나 뜨는데, 이렇게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면 여기 차일드라고 있어요. 차일드에다가 텍스트라고 하고 버튼에서 컨트롤 S 해보면 이 버튼이라는 글자가 생기죠. 이 떠있는 어떤 버튼이라는 건데, 이 구조가 있죠. 앱바라는 구조가 있고, 여기는 이제 버튼이라는 구조가 있고, 여기 바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터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면 바텀 내비게이션 바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넣고 바텀 내비게이션 바라고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면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컬러스 옐로우라고 하거든요. 저장하면 오류가 나네요. 아이템이 널이래요. 아이템이라는 게 있네요. 그쵸? 여기다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면 여기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데, 아이템을 텍스트를 하나 넣어볼까요? 1 이렇게는 안 들어가네요. 그쵸? 뭐라고 나냐면 error, value, type, text can be assigned. 이 바텀 내비게이션 아이템에다가 텍스트를 못 넣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네.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에 보면 아이콘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고 뭐 라벨이라고 있는데 라벨이라고 해서 라벨에다가 텍스트라고 해서 일로 이것도 안 되네. 그쵸?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나? 저장. 또 오류가 나네. 이번에는 뭐라고 나냐면 이라고 떠서 아이콘이 없대요. 아이콘을 하나 넣어줘야 되겠네요. 콤마하고 아까 띄워서 아이콘에서 아이콘즈 점 하면 아이콘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까요? 이렇게는 안 들어가네. 아이콘 객체가 들어가야 되네. 아이콘즈 점 뭐 아무거나 하나 넣고 이렇게 저장하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 끝에다가 콤마를 한번 넣어보세요. 콤마를 넣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쏙 내려갑니다. 이 끝에 콤마가 없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일자로 되는데 콤마를 넣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훨씬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콤마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거 안 넣고 이렇게 하는 거나 넣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구조가 훨씬 더 예쁘게 보이거든요. 또 근데 오류가 나는데 한번 볼까요? 아이템의 랭스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하나 더 만들게요. 아이템 요 바텀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을 여기 마우스 올리고 컨트롤 W 하면 여기까지 잡히잖아요. 저장하고 요 끝에다가 콤마를 넣어주고 엔터 쳐서 컨트롤 V 저장 하면 나오네요. 요게 이제 바텀 내비게이션 바고요. 이게 플로팅 액션 버튼인데 요 버튼 같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엔터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온 프레스라고 있어요. 온 프레스 해서 얘를 클릭하면 뭘 할 거냐 하는데 두 번째로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컨트롤 스페이스에 보면 함수가 나와야 되죠. 요 하살프 함수는 리턴 값이 있다는 거고 요거는 리턴 값이 없다는 거거든요. 얘로 할게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프린트 버튼 클릭된 세미콜론 찾아 하면 얘가 이제 클릭이 돼요. 맞죠?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앱바도 여기 엔터를 한번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면 리딩이라고 있잖아요. 리딩에다가 아이콘이라고 하고요. 아이콘즈는 뭘 하냐면 쭉 내리다 보면 햄버거 버튼이 있을 건데 잠깐만요. 그냥 메뉴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여기 메뉴가 딱 떠요. 그쵸? 뭐 다른 것들은 좀 천천히 하도록 하고요. 지금 강의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 머터리얼 앱이라고 안 하고 그냥 컨테이너라고 해서 뭘 만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플러터 앱은요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터리얼 앱을 만들든 아니면 iOS 만들 거면 쿠퍼티노 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임포트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임포트에서 패키지 플러터 쿠퍼티노 앱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얘가 쿠퍼티노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쿠퍼티노라고 하면 나는 iOS 앱을 만들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자동 완성이 안 되니까 엄청 불편하네. 왜 안 되지? 아무튼 그래서 머터리얼 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 어레어는 뭐냐면 요 부분 침범하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캐폴드라고 하면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거고, 기본 구조가 앱바, 바디, 플로팅 액션 버튼, 바텀 내비게이션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핸드폰 앱 보면 이런 구조를 들고 있거든요. 제일 위에 앱바가 있고, 가운데 바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버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컨트롤 WW에서 삭제하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장하면. 그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컨트롤 Z 하면 뒤로 가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바텀 내비게이션 바가 있어요. 이런 구조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플러터 앱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바디에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앱바 말고요. 그리고 이 액션 버튼 말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바텀 내비게이션 바 말고, 이 가운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 그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요것도 해보고, 위에 있는 앱바 이 버튼도 구현을 좀 해보고, 밑에 있는 바텀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것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면 뭐 나중에 이런 그 바텀 내비게이션 바라든지 혹은 이런 UI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일단 그림을 다 그려보고, 내가 그림을 잘 그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것들, 데이터는 어떻게 뿌려오고, 그리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며,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연결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비동기 통신은 어떻게 하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요거까지만 마무리할게요. 그럼 봐봐요. 여기 런앱이라고 있죠. 우리 다트는 메인이 실행되는 거잖아요. 자, 런앱이라고 있는데 런앱에서 퍼스트 앱을 실행을 해요. 그래서 얘가 뜬 거죠. 그러면 봐봐요. 메인 스레드는 런앱을 실행시키고 종료됩니다. 얘를 딱 실행하고 내려가요. 종료가 돼요. 종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여기다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아, 슬립이었다. 슬립. duration seconds 1 3이라고 할까? 이거 왜 자동 완성이 안 되지? 자동 완성이 안 되니까 임포트를 못 하는데.
잠깐만요. 세팅 임포트 체크가 안 돼 있네. 이게 잠깐만요. 이제 되네요. 뭐가 문제였냐면 예전에는 그냥 됐는데 여기 보면 파워 세이브 모드라고 있잖아요. 요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자동 완성이 안 되네. 요거 체크하고 툴을 껐다가 다시 켜시면 돼요. 요거 체크하시고 껐다가 다시 켜시면 돼요. 다시 켜지면 다시 세모 버튼 눌려서 뜨면 세모 버튼 눌려서 실행. 그리고 나서 화면 켜지면요. 요거 하나만 테스트 해보고 마칠게요. 메인 스레드는 런앱을 실행시키고 종료가 돼요. 여기 보면 엔터 쳐서 프린트해서 메인 종료라고 치고 저장을 해도요. 얘가 안 떠요. 여기 원래 떠야 되는데 왜 안 뜨냐면 여기서 이제 헬로 월드 뒤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장하면 얘는 다시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실행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할 리로드는요. 저장만 하면 되는 한 리로드는 이 빌드만 다시 실행을 시켜요. 이 위젯 빌드. 어떤 빌드만 다시 실행을 시키냐면 여기에서 뭔가 하나라도 변경이 되잖아요. 변경이 되면 이 빌드를 실행을 시켜요. 저장 시에. 그래서 이 빌드 메서드는 언제 실행되냐면 UI에 조금이라도 변경이 있으면 빌드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데 얘는 다시 실행이 되지만 이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고 싶으면 다시 빌드 하셔야 돼요. 런앱. 그럼 여기에 뜨죠. 봐봐요. 여기서 이제 자동 완성 되거든요. 슬립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보면 슬립이라고 있죠. 땅 엔터 치면 자동으로 다타 IO를 임포트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duration이라고 하고 세컨즈를 3초라고 하면 저장해봤자 반영 안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이 그림을 다시 바꿔볼게요. 이렇게 쏙쏙 지우고 그냥 저장하면 이렇게만 되죠. 요거 3초 딜레이 되고 메인 종료도 실행 안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해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실행을 시키면 봐봐요. 어떻게 되는지. 실행 다시 시키죠. 실행시키면 3초 딜레이 하다가 메인 종료 실행되고 그림이 바뀌어요. 이렇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인 스레드는 런앱을 실행시키고 종료가 되는데 런앱 실행시키고 3초 슬립되고 요거 프린트 실행하잖아요. 요게 다 실행되고 그림이 다시 그려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비동기로 실행된다는 거예요. 얘는 비동기로 실행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벤트 루프에 등록된다는 거죠. 제가 다트에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이벤트 루프에 등록이 되면 바로 실행이 안 되고 메인이 종료가 돼야지 실행이 돼요. 얘는 언제 실행되는 거냐면 3초 있다가 메인이 종료가 되면 얘가 실행돼요. 왜냐면 얘는 비동기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컨트롤에서 클릭을 해보면 여기 이제 스케줄 어태치 루트 위젯이라고 있죠. 요거 점점 요 문법 기억나시죠? 요거 빌더 패턴 같은 건데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캐스케이드 연산자라고. 여기 컨트롤 클릭해보면 얘가 타이머 이렇게 해서 여기 비동기거든요. async 함수죠. 무슨 말이냐면 이벤트 루프에 등록된다는 거예요. 이벤트 루프에 등록이 되면 메인이 종료되고 나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